항쟁이 기관차 1월호 타도제국주의. 중당과 투쟁. 미제국주의에 앞당겨진 전략적 패배. 2차 세계대전 시기 반파쇼 진영 대 파쇼 진영이 대립한 데 비해 3차 세계대전은 반제 진영 대 제국주의 진영이 대립해 있다. 나치 독일이 사회주의 소련만이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인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 미국을 공격한 덕분에 사회주의 소련과 제국주의 미국, 영국이 반파쇼의 공동 목표 아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만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항구적인 전략적 통일전선이 아니라 파쇼 세력이 패배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의 전술적 공동전선이었다. 이런 전술적 공동전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트로츠키 주의류의 좌편향, 좌경관문주의의 오류라면 반대로 전술적 공동 전선을 전략적 통일 전선으로 삼는 것은 유로 꼼뮤니즘류의 우편향, 우경 개방주의의 오류다. 유로 꼼뮤니즘은 말만 꼼뮤니즘이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3인주의 좌파 수준이다. 3인주의는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도 혁명과 인연이 없는 수정주의, 기회주의로서 본질상 반혁명이다. 최근 유럽의 3인주의 좌파가 3인주의 우파를 추종하며 시오니스트 좌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3인주의 우파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리스트, 제국주의 호전 세력은 3차 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쟁 도발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전략 전술적 견지에서 반제 진영 내 공동주의 세력은 3인주의 좌파를 견인해 전술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동시에 쇼비니스트들과의 전술적 공조로 쇼비니스트와 글로벌리스트 간의 모순을 심화시켜야 한다. 전술적 공조란 전술적 공동전선처럼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전쟁 이슈에서 공동의 적을 우선적으로 타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쇼적인 정책,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때는 그에 맞게 그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공동주의 세력의 독자성을 견지하며 반제의 기치 아래 광범한 단결, 연대성을 추진하며 동시에 제국주의 진영 내의 분열을 촉진하는 것은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전략 전술적 원칙이다. 공동주의 세력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시기였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친사회주의 민족 해방 진영을 형성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과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반파쇼 전쟁으로 끝난 2차 세계대전이 공동주의 역량, 반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최적의 계기였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진실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진영의 패배로 반제 진영의 승리로 귀결돼 공동주의 역량, 반제 역량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과학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목표와 수단,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서의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반제 진영은 이 과학적인 전략 전술하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제 진영은 명분과 역량, 작전의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 진영을 압도하고 있다. 2025년 9월 3일 세계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 전승 기념 열병식을 통해 반제 진영의 3대 주력 국가가 누구며 그 힘은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열린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의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열병식과 10월 10일 조선 평양에서의 당창건 여든돌 경축 열병식도 반제 진영의 위력 군사적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과 조선은 모두 수소탄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핵미사일 최강국들이다.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이 반제 군사 강국들을 상대로 감히 전쟁을 벌일 수 없다. 오늘날 3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장은 우크라이나의 동유럽과 팔레스타인 등 서아시아로 두 곳이다. 여기에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는 동아시아가 임박한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2대 전장, 3대 전장이라고 부른다. 3차 세계대전의 주전장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미제국주의가 더 이상 2개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개는커녕 1개의 전장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이 입증하는 진실이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말만 거창했지 단 한 번도 2개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신멀로 주의를 선택하며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방향을 튼 것은 당연하다. 이는 이제 온 세상이 그 불가능성을 다 알게 된 2개 전장 동시 승리 전략과 같은 블러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의 인근 지역, 아직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항모단을 파견할 수 없는 지역, 특히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만큼은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절대적 결의다. 하여 중국과 조선, 러시아를 비롯한 반제 진영은 미국의 전략이 확인된 현 조건에서 더 이상 결정적인 공세를 미룰 이유가 없다. 전략 전술에서는 조급주의도 문제지만 대기주의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12월 말 서둘러 대만 포위전 훈련을 최종 리허설처럼 진행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조선도 1월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벌어진 직후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휘 아래 극초음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며 반제 국가를 엄호하며 제국주의 미국에 경고했다. 전술핵이 탑재될 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만은 건조가 거의 완료된 조선의 핵잠수함에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게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란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 이란까지 미제국주의의 경제봉쇄와 색깔혁명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대만 포위전 훈련에는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국제 연대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1월 8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르보프의 유럽 최대 가스 저장 시설에 가공할 극초음속 미사일 올해 슈니크를 발사했다. 이번 공격은 푸틴 관저가 공격당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납치되며 의지의 연합이 평화협정 후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이란을 압박하면서 그만큼 더 중국의 대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전은 그 즉시 무조건 한국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에게는 대만전과 한국전을 상대로 한 전략 전술적 대비가 없을 수 없다. 미 트럼프 정부가 신멀로주의 국가안보 전략을 채택하고 그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대만전과 한국전의 불간섭 정책이 보다 분명해졌다. 즉, 이제는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제1도련선이 더 이상 미국의 제1방어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항모단이 또다시 지난해 12월 이 제1도련선을 돌파한 후 북상하며 일본을 위협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은 방어할 수 있어도 중국과 조선이 사활적으로 여기는 대만과 한국만큼은 개입하지 않으며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중국과 조선은 미국의 대만전, 한국전의 불간섭 정책이 전쟁 유인책, 기만책인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조선의 2024년 10월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상대인 미제국주의의 침공을 염두에 둔 표현이면서도 중국의 준비 정도를 암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정을 선언한 후 모든 군사 정치적 준비를 완료한 조선이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이다. 1.10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들의 대조선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무력 충돌 위험을 엄중 경고했다. 2025년 9월 3일 열병식의 성공과 10월 말 중미 경제 대결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준비를 완료했다는 자신감이 보인다. 이는 최근 일본 다카이치가 집권 후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 사나에노믹스 외에 대만 유사 일본 유사라는 반중호전망언을 한 데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일 대응 행동으로 재차 확인된다. 2026년 1월 4일에서 7일 중국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 외교적으로 견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히토류 등 경제 제재로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군사 외교적 긴장도가 급고조되고 있다.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해가 되고 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생했다. 파쇼 세력은 스페인을 장악하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서유럽, 동유럽으로 진군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90년이 지난 2026년 베네수엘라 침공이 벌어졌다. 제국주의 세력은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그 다음으로 쿠바, 중미, 남미로 확대하려 한다. 둘 사이의 차이는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스페인 내전 때 코민테른의 주도 아래 국제여단이 조직되고 노바사란의 구호 아래 영웅적인 3년간의 마드리드 방어전을 치렀다. 비록 스페인은 파쇼치아로 넘어갔어도 그때 참여한 국제여단의 공동주의자, 반제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반파쇼 세력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이후 각국혁명의 핵심 세력이 됐다. 정의의 기치 아래 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한 일시적, 전술적 패배는 있어도 항구적, 전략적 패배는 없다. 우리 시대 정의의 기치는 반제자주다. 반제자주는 민중민주고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베네수엘라가 낳은 반제투사며 민중 지도자인 마두로는 시대의 영웅이다. 미제국주의가 마두로의 육체는 잠시 가둘 수 있어도 그 정신은 영원히 꺾을 수 없다. 역사는 마두로의 무죄를 선언할 것이며 반드시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민중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혁명가 마두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니콜라스의 극성이 희대의 빌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더욱 강해졌을 뿐이다. 베네수엘라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와 전 세계의 민중은 석방 마두로의 대중적 구호를 타도제국주의의 전략적 구호와 함께 외치며 반미반제 항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일시적, 전술적 승리에 취해 항구적, 전략적 패배를 못 보고 있다. 늑다리 종이사자가 치명적인 오만에 빠졌으니 몰락은 시간 문제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 베네수엘라가 코리아고 코리아가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고 세계다. 공동주의자, 반제주의자, 투쟁하는 민중은 반제전의 제1선인 베네수엘라에서 제국주의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이다. 승리는 영원히 투쟁하는 민중, 단결한 민중이 것이다. 노빠사란 빅토리아 시엠프레 벤세레모스 피읍